여러분, 겨울밤만 되면 자꾸 깨서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나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새벽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어르신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몇 달 사이에 붓기, 혈압 상승, 소변량 변화 같은 위험 신호가 줄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은 콩팥 위험을 겨울에 특히 정확히 알아채는 법과 단 하루 만에 달라지는 신장 회복 비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한신장학회 자료와 국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65세 이상에서 겨울철 야간요 호소 비율이 여름보다 폰태그배가량 높습니다. 특히 새벽 팜대고시 사이에 깨어나는 전형적 패턴이 많고 이 그룹의 파델 모공 퍼센트에서 미세 알부민뇨나 EGFR 저하가 동반됩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빠르게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일을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새벽 부회 이상 깸, 아침 발목 자국, 아침 혈압, 한봉 오버 난색 이상 2회 이상, 소변 거품, 셀곡초 이상 지속, 하루 체중 변동 세곰 이상, 저녁 국물, 짠 음식 섭취, 저녁 약중, 이뇨제 복용, 셋 이상이면 오늘 영상의 루틴을 반드시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제 진료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3이 모 어르신은 평소 저염식에 규칙적으로 걷는 모범 환자셨습니다. 그런데 겨울 들어서 매일 새벽 2시, 4시, 5시에 깨는 겁니다. 전립선이 문제인가요? 하고 오셨지만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소변에서 미세한 단백질 늘어나 있었고 아침 혈압이 유독 높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저녁에 드시던 혈압약 중 이뇨제가 있었고 겨울이라 실내가 차갑고 발이 늘 시렸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전립선만이 아니라 겨울 유발성 이뇨와 약시간, 저녁 염분이 합쳐져 콩팥의 부담이 폭증한 전형적인 경우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습관 몇 가지와 온도만 고쳐도 바로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히 말씀드리면 이 어르신의 소변 알부민 슬래시 크레아티닌 B, UACR 우 45mg per gram으로 정상 레스덴, 아침 혈압은 150 over 92로 반복 측정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바고 말하면 이 어르신의 소변 알부민 즈구와 영분 측정호도 반복 측정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정상론 1회에서 정상 배비, 정상 정판에 저희가 한 일은 딱 3가지였습니다. 1. 이뇨제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변경. 2. 저녁 6시 이후 수분, 염분 제한. 3. 취침 2시간 전 다리 올리기와 발 보온. 단 3일 뒤 UACR이 28로 떨어졌고 아침 혈압도 138/84로 안정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78세 최 어르신은 저녁 라면 국물 습관만 끊고 2번 비우기만 더했는데 일주 뒤 야간 각성이 4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생활의 작은 레버가 콩팥과 수면을 함께 살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왜 겨울밤에 더 자주 깰까요? 3가지가 겹칩니다. 첫째, 추위가 오면 우리 몸은 팔, 다리 혈관을 좁혀 몸속 혈액을 중심부로 몰아줍니다. 그러면 심장과 큰 혈관 안에 혈액량이 순간 늘고 몸은 물이 너무 많다고 착각해 콩팥으로 하여금 소변을 더 만들게 합니다. 이게 바로 추위 유발 이뇨입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을 농축해주는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이 줄어듭니다. 젊을 땐 밤새 진하고 적은 소변을 만들지만 60세 이후에는 낮처럼 묽고 많은 소변을 만들어 방광이 자주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저녁 염분, 수분, 약 시간입니다. 국물 위주 저녁,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짠 음식, 저녁에 드는 이뇨제 혹은 소변을 늘리는 당뇨약 일부, 그리고 늦은 카페인 한 잔이 합쳐지면 방광은 새벽 내내 쉬지 못합니다. 여기에 과학적 메커니즘을 조금 더 얹어보겠습니다. 추위 노출 시 말초 혈관 수축으로 심방이 팽창하면 심방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ANP가 분비됩니다. ANP는 소금,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강력한 신호로 밤중 단뇨를 유발합니다. 또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에서 7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4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0에서 11시에도 절반 남아 수면을 방해하고 이뇨작용을 지속합니다. 당뇨병 치료제 중 SGLT2 억제제,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등은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면서 물도 끌고 나가 삼투성 이뇨를 일으킵니다. 약 자체는 좋은 약이지만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두지 않으면 밤에 화장실을 불러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광 문제인지 콩팥 경고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낮에도 소변이 지나치게 잦고 하루 10회 이상, 소변이 맑고 많으며 저녁 국물, 짠 음식 후 새벽에 더 심해진다면 밤 과다뇨, 콩팥의 물 소금 처리 문제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급한데 조금만 나온다, 찔끔찔끔이 주로 밤에 반복되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끝에 남는 느낌이 강하면 전립선, 방광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 위험 신호가 한두 가지라도 함께 있다면 콩팥 검사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얼굴, 발목이 붓는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음, 거품료, 소변의 거품이 오래 사라지지 않음, 체중이 하루 사이 이상 갑자기 늘었다, 혈압이 아침에 유독 높다, 밤에 소변으로 깨는데 소변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반대로 거의 안 나온다, 옆구리 통증, 열, 오한, 콩팥 감염 의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이 구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만 배뇨일지를 쓰며 밤 소변량을 재보세요. 종이컵 기준으로 밤잠 드는 순간부터 아침까지 총 소변량을 합산합니다. 정상은 24시간 소변량 중 야간 비율이 33% 이하입니다. 야간 넘으면 야간 단뇨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양은 적고 횟수만 많다면 방광 과민, 전립선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지에 밤 직전 소금 슬래시 국물 섭취와 약 복용 시간도 함께 적어두면 원인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로 81살 김 어르신은 야간 비율이 52%였는데 저녁 국물 끊기와 약 시간 조정 후 3주 만에 28%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이 모 어르신이 단 하루 만에 체감한 신장 회복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저녁 6시 수분, 염분 차단, 국물은 금지. 저녁 6시 이후엔 물, 차, 과일, 수분 많은 과일, 국물 섭취를 확 줄이십시오. 목이 마르면 얼음 한 조각 입에 머금어 갈증만 달래세요. 저녁 반찬은 건더기 위주로 김치 젓갈량을 절반으로, 찌개 국물은 한두 숟가락 맛만 보세요. 염분을 밤에 많이 먹으면 몸이 그 염분을 희석하려고 물을 당겨 방광이 밤새 찹니다. 여기서 실천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은 국물 건너뛰기가 원칙이지만 가족과 함께 드실 때는 국그릇에 처음부터 반만 담고 숟가락 대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세요. 간장을 찍어 드실 땐 물 투 간장으로 희석한 싱거운 소스로 바꾸면 나트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저녁 과일은 수분, 당분이 많아 밤 소변을 부릅니다. 특히 수박, 배, 감, 귤은 야간뇨 유발 탑3입니다. 꼭 드신다면 낮 시간으로 옮기세요. 나트륨 라벨 읽기. 1회 제공량 기준 나트륨 해분멜굼 이상은 저녁 식탁에서 제외가 원칙입니다. 하루 총 나트륨 목표는 80L이지만 저녁 몫은 8 이하로 잡으면 야간뇨가 훨씬 줄어듭니다. 약 시간 조정, 이뇨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프로세미드 등나 소변을 늘리는 일부 당뇨약, 식이요령을 저녁에 드신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아침, 점심 시간대로 옮기십시오. 약 효과가 6에서 8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밤에 약 기운이 돌면 화장실 행군이 됩니다.
약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말고 시간만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엔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혈압, 심부전 환자분이 드시는 AC 억제제, ARB, 칼슘 차단제 등은 보통 시간대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이뇨제 성분이 섞인 복합제, 예 암로디핀 플러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라 저녁 복용 시 야간뇨의 숨은 범인이 됩니다. 반대로 전립선 비대증약, 탐스로신 등은 스토우 어지럼 예방을 위해 저녁에 권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약 리스트를 꼭 들고 가셔서 의사와 야간요 중심으로 조정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79세 조 어르신은 SGLT2 억제제를 아침 식사 직후로 옮긴 뒤 첫 주부터 야간 각성이 순회 후 2회로 감소했습니다. 다리 올리기 1보금 플러스 2번 비우고 잠들기, 저녁 TV 시간에 쿠션을 쌓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1보금만 올리세요. 낮 동안 종아리에 고였던 수분이 미리 혈관으로 돌아와 저녁에 소변으로 빠집니다. 자기 전에는 화장실을 2번 10분 간격 다녀오세요. 한 번 비우고 침대에서 쉬었다가 한 번 더 비우면 밤중 방광 신호가 크게 줄어듭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발목 펌프 동작을 곁들이세요.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폈다, 배바지 자세, 20회 발을 트세트.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며 정맥 귀환을 돕습니다. 다리에 부종이 심한 분은 저녁 6에서 8시 사이 1에서 2시간 정도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했다가 취침 전에는 벗으세요. 잠잘 때 착용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벽에 다리 올리기, 벽에 종아리 기대기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발 아랫배 따뜻하게, 실내에 팜삼 추위가 콩팥에 물 많다는 착각을 부릅니다. 잠옷은 배와 허리를 덮는 것으로 얇은 수면 양말, 복대, 핫팩을 활용해 발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실내 온도는 팜삼 습도, 파적 푸즐파가 적당합니다. 이 작은 온도 조절만으로도 추위 유발 이뇨가 줄어듭니다. 가능하시면 취침 1시간 전 40도 섭씨 족욕을 10분에서 15분 하세요. 발바닥부터 종아리 중간까지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열리고 교감신경 흥분이 가라앉아 숙면, 야간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단,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어 발 감각이 둔한 분은 화상 위험이 있으니 온도계를 사용해 반드시 사별 전후를 지켜주세요. 핫팩은 반드시 수건으로 한 겹 감싸 복부 허리 위에 얹고 취침 중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저녁, 카페인, 알코올 끊기,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음료는 이뇨작용을 높이고 잠을 얕게 만듭니다. 술은 잠을 부르는 것 같아도 뇌를 기절시키는 것이며 깊은 잠, 섭하수면을 망가뜨려 새벽에 깹니다.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저녁 술은 금중지입니다. 디카페인도 완전 무카페인이 아닙니다. 보통 한 잔에 사벨 그젝페인이 남아있어 민감한 분은 영향이 옵니다. 또한 막걸리, 와인 등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소변을 늘립니다. 잠이 안 와서 한 잔은 새벽 각성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대신 저녁에는 따뜻한 보리차를 낮 시간에만 즐기시고 밤에는 무카페인 허브티도 6시 이전까지만. 입마름이 심하면 취침 전 무설탕 구강보습 스프레이나 젤을 활용하세요. 6. 아침 신장 친화 스타트.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사이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해 콩팥 여과를 돕습니다. 15분 햇빛 산책으로 하루 리듬을 리셋하면 밤 항이뇨 호르몬이 제때 분비되어 야간뇨가 줄어듭니다. 점심까지 물 섭취를 충분히 하루 총량의 하베퍼셀을 오후 사별시 이전에 저녁엔 사베퍼센만 채우는 느낌으로 조절하세요. 빛 노출은 반드시 실외를 권합니다. 흐린 날이라도 야외는 1000럭스 이상, 실내는 300럭스 내외에 그칩니다.
아침 8에서 10시 사이 15분에서 30분 걷기만 해도 멜라토닌 리듬이 교정되고 밤에 항이뇨 호르몬이 제때 켜집니다. 물은 시간표로 드세요. 7시 250ml, 10시 300ml, 13시 300ml, 16시 200ml, 18시 150ml, 20시 100ml, 갈증시 한 모금. 이렇게 하면 밤에 방광이 놀라지 않습니다. 저녁 식단, 염분 절반, 단백질 적정. 콩팥이 약하면 단백질을 과하게 먹어도 부담이 됩니다. 저녁은 생선, 두부 같은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손바닥 한 장 정도로 나물, 채소를 먼저 드셔 혈당 염분 스파이크를 막으십시오. 국물은 건너뛰고 간은 싱겁게. 샘플 메뉴를 드리면 현미밥 반 공기 플러스 두부버섯전 플러스 데친 시금치 브로콜리 플러스 구운 고등어 손바닥 크기 플러스 김치 한 젓가락 물에 살짝 헹궈 드시기. 간은 참기름, 식초, 후추, 마늘, 허브로 향을 더해 싱거움에 적응하세요.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단백질은 셀봉 하젤 grams per kilogram per day가 기본, 근감소 위험이 크다면 1.0 grams per kilogram까지 의사와 상의해 조정합니다. 저녁 단백질은 전체의 400% 이내로 배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루틴을 적용한 이 모 어르신은 첫날 밤에 화장실 횟수가 절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사흘째에는 한 번만 깨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발목 붓기가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면서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큰 수술, 고가 영양제가 아니라 생활의 작은 레버가 콩팥을 살립니다. 비슷한 시기 71세 박순자 할머니는 다리 올리기 플러스 2번 비우기만으로 첫 주 0회, 두토회, 둘째 주엔 연회로 줄었고 낮졸림,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83 남 어르신은 밤마다 배를 뜨겁게 찜질만 하셨는데 온도계를 쓰지 않아 저온 화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보온은 따뜻함이지 뜨거움이 아닙니다. 40 degrees 셀시어스 원칙과 수건 한 겹, 이 기본만 지키셔도 안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위험 신호도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십시오. 소변에서 피가 보인다. 소변이 콜라색처럼 매우 짙다. 열 오한과 함께 옆구리 통증, 신우신념, 의심, 사흘 이상 지속되는 심한 붓기, 얼굴, 다리, 숨참, 갑작스런 체중 증가,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혹은 전혀 안 나온다. 밤새 빈뇨인데 갈증, 급격한 체중 감소가 동반. 이런 경우는 생활 습관의 영역을 넘어 치료가 먼저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 고장나도 티가 잘 안 납니다.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추가로 누웠을 때 숨이 차고 베개를 더 높여야 겨우 편하신 분, 밤에 잦은 소변과 함께 발목 붓기가 심한 분은 심부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심장 스트레칭으로 분비되는 ANP가 더 들어 야간뇨를 심화시킵니다. 심장 초음파, NT-프로 BNP 같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내과, 심장내과 진료를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에도 답하겠습니다. 질문 1. 심장 좋아지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던데요. 과음수는 오히려 밤에 콩팥 방광을 혹사합니다. 낮에 충분히 젖노란 정도, 저녁엔 절제하는 시간 조절이 핵심입니다. 심부전, 신장병이 있는 분은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양을 상의하세요. 질문 추구, 밤에 소변 자주 보면 전립선 때문 아닌가요? 전립선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겨울엔 콩팥, 소금, 약, 추위 요인이 더 흔합니다. 찔끔, 약한 줄기, 배뇨 후 잔뇨감이 강하면 비뇨기과 진료를, 맑고 많은 소변, 붓기, 혈압 동반이면 신장내과 검사를 병행하는 게 정확합니다. 질문 3.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는 괜찮나요? 저녁엔 이뇨차도 금물입니다. 낮에 연한 티 한 잔은 괜찮지만 저녁 6시 이후엔 수분 섭취 전반을 줄여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건강차라도 밤에는 방광에 자극이 됩니다. 질문 4. 수면 무호흡이 야간뇨랑 관련 있나요?
있습니다. 코골이, 무호흡이 있으면 심장이 비상 모드로 바뀌며 이뇨 호르몬 분비에 밤에 소변이 많아집니다. 아침 입마름, 두통, 심한 코골이가 있다면 수면 검사를 고려하세요. 추가 질문. 디스모프레신, 항이뇨 호르몬 제제를 써도 될까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65세 이상, 특히 여성에게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큽니다. 어지럼, 혼동, 심하면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 처방, 혈액 나트륨 모니터링 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요법을 먼저 충분히 시도하고 필요할 때 최소 용량, 단기간 사용이 원칙입니다. 질문 6. 수면 양말, 압박 스타킹이 혈액순환 막지 않나요? 수면 양말은 얇고 넉넉한 사이즈를 권합니다. 너무 조이면 역효과입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낮 시간에만 착용하고 취침 시에는 벗으세요. 무릎 아래 20mm 수은막이 흔한데 심부정맥 혈전 과거력이 있거나 동맥 질환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 후 착용하세요. 질문 6. 저녁에 고구마, 밤 같은 탄수화물 간식은 괜찮나요? 전부는 먹은 뒤 1-2시간 후 갈증을 유발해 결국 수분 섭취를 늘려 야간뇨를 부릅니다. 드신다면 낮에, 저녁 이후에는 소량의 견과류, 소금 없는 것로 대체를 권합니다. 질문 목욕은 언제가 좋나요? 너무 뜨거운 물, 밤늦게 목욕하면 심박수, 체온이 올라 오히려 잠을 방해하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0도 전후 온탕을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10분에서 15분, 목욕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9. 여행, 명절처럼 지키기 힘든 날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날일수록 2가지만 기억하세요. 1. 저녁 6시 이후 국물, 수분 차단. 2. 다리 20분 올리기 플러스 2번 비우고 잠들기. 이 2가지만 지켜도 절반 이상의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체중, 발목 붓기를 꼭 점검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겨울밤 야간뇨는 추위 유발 이뇨 플러스 항이뇨 호르몬 감소 플러스 저녁 염분, 수분, 약 시간의 합작입니다. 방광만 탓하지 말고 콩팥의 신호를 보셔야 합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염분 차단, 약 시간 아침으로 조정, 다리 20분 올리기와 2번 비우고 잠들기, 발 아랫배 따뜻하게. 이 4가지면 단 하루에도 체감 변화가 옵니다. 셋째, 붓기, 거품료, 혈압 상승, 소변량 급변은 콩팥의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이때는 생활요법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실천을 돕기 위해 4베닐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아침 기상 직후 체중 기록, 발목 앞 세보 센티미터 지점 할초 눌러찍힘 자국 확인, 아침 혈압, 저녁 염분 수분 섭취량, 국물 컵 수, 약 복용 시간, 다리 올리기 여부, 야간 각성 횟수, 야간 소변 총량. 이 7칸을 7일간 채워보세요. 열의 9은 3일째부터 그래프가 좋아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십니다. 보이는 변화가 지속할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화장실 안전수칙을 꼭 전합니다. 침대와 화장실 사이에 발광 야간 등을 설치, 미끄럼 방지 슬리퍼, 욕실 매트 필수. 새벽 일어나면 5초간 제자리에서 발목 무릎을 굽혔다 펴 혈압 안정을 확인 후 이동. 수면제, 항히스타민제 남용 금지입니다. 밤에 덜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깼을 때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겨울밤은 길고 춥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신 작은 습관이 콩팥을 편안하게 만들고 깊은 잠을 되돌려줍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삶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부모님, 배우자께 오늘의 약 시간, 저녁 국물 금지를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잠, 그리고 콩팥을 살리는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한 꿈 꾸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당부의 말씀으로 혹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하루 루틴 예시를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6:30 기상, 미지근한 물 1150ml, 가벼운 스트레칭 5 minutes, 7 o'clock 아침 햇빛 산책 20 minutes, 8 o'clock 약 복용, 아침 식사 10:30 물 300ml, 13 o'clock 점심, 국물 채소 먼저 16 o'clock 물 1100ml, 가벼운 산책 15 minutes, 17:30 저녁, 나트륨 600mg 이하, 단백질 손바닥 크기 1800, 수분, 과일, 국물, 스탑 2000, 다리 올리기 20 minutes, 발목 펌프 20 times 2, 실내 22 degrees Celsius, 21:30, 첫 화장실 21:45, 두 번째 화장실, 취침 준비, 스마트폰 오프, 발, 아랫배, 보온, 2200, 취침, 입은 장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3분 일만 해보십시오. 밤이 무섭다 해서 밤이 기다려진다로 바뀌는 그날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